누워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웹소설 보는 재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집 밖은 위험한 더운 여름 안전보장 꿀잼 보장해드리는 여름 그리고 웹소설 10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능력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데 양심도 없고 씨도 없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주의 회귀 복수 프로젝트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제목만 들어도 이거 자극적인 막장이랑 사이다 골고루 들어있는 꿀잼이구나 느낌 오시죠? 아는 맛인데 엄청 잘 살린 그 맛, 제일 무섭다는 그 아는 맛. 막장인데 재미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땡기고 뒤에 이어질 내용이 궁금해서 못 끊겠는 느낌. 쓰레기들을 능지처참해서 쓰레기통도 모자라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는 지량여주의 퍼펙트한 복수 작전 때문에 내일의 사이다를 위해 오늘의 고구마를 버틸 필요가 없는 작품. 181화라는 긴 분량이 망설여져서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시작한 이상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작품. 무료분만 맛보기로 보려다가 내 쿠키 모두 절도당하는 작품. 탄산포텐 터지는 얄짤없는 복수극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은 강지원, 나이 37세, 대기업 과장.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시모에게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비 단 5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결혼 3개월 만에 회사까지 때려치우며 주식에 중독되어 모든 재산을 날리고도 늘 지원을 억압하는 남편 박민아는 지원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빚도 갚지만 지원을 하찮아하며 무시합니다. 지원과 결혼을 한 이유는 그저 만만하고 자기 엄마 말을 잘 들을 것 같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지원이 위암 진단을 받기 전 병원을 안 보내고 지원 몰래 사망보험금 5억을 들어놓은 찐 나쁜 놈이에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던 봄날, 지원은 병원비를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남편을 찾아 환자복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침실에서 지원의 인생 모든 것이었던 단 두 사람인 남편 박민원과 하나뿐인 친구 정수민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죠. 침대 위에서 발견된 남편과 절친은 사과는커녕 강지원을 몰아붙이며 어차피 넌 죽을 거 아니냐고 그냥 곱게 죽으라고 항변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지원의 몸으로 밀치고 화장대에 머리를 부딪힌 지원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10년 전 박민환과 결혼하기 전인 2009년 4월 10일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죽을 땐 37살이었지만 지금은 27살. 10년 전에 안 보였던 주변 상황이 보이는 지원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민환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생에 일어났던 사건은 대상만 다를 뿐 기어코 발생하게 되고 지원이 피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원이 지난 생과 달리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난 생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박민환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행운을 뺏어올 수도 있고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는 사건 총량의 법칙과도 같은 이 회계의 규칙을 알게 된 지원은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운명이 바뀐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인 박민환, 그리고 내 옆에서 절친인 척하면서 내 모든 행운을 가로채고 날 불행하게 만들어왔던 정수민, 불행의 근원이었던 남편 박민환을 절친 정수민에게 떠넘기자. 그래서 지원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자신의 시궁창 같던 운명을 수민에게 넘기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내 남편과 결혼해달라고. 사실 지원의 복수가 민원과 수민에게만 치우쳐 있었다면 좀 단조로울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한 후 지원은 늘 철벽을 치며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생과 달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관심도 갖고 그들의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며 좋은 인연을 찾아냅니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지원의 모습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더 재미있는 건 바로 악역 3인방이 갑벽하기 때문인데요. 코 밑에 붙어있는 게 엉덩이가 아니라 입인데 자꾸 입으로 똥을 싸는 빌런들. 지원의 절친이자 박민환의 내연녀인 정수민은 세상의 모든 남자를 눈물과 애교로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수민이가 안 그랬어요. 이 한 줄의 대사로 어떤 캐릭터인지 느낌 딱 오시죠? 대형 사고를 빵빵 치고서도 무조건 남 탓, 남 핑계.
전형적인 내로남불형 캐릭터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지원이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끝날 줄 모르는 악행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캐릭터예요. 웬만한 악녀들은 고개도 못 내밀 정도로 부지런하게 나쁜 짓을 하는데요. 박민환이 멍청한 나쁜 놈이면 정수미는 머리 굴리는 멍청한 나쁜 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한테 모든 수를 읽혀버려요. 그리고 박민환의 엄마, 즉 지원의 시모는 남의 집 딸을 자기 아들 종으로 생각하며 우리 아들 몇끼 새밥 챙겨줘라 타령, 손주 낳아라 타령, 애미 없이 커서 배운 게 없다 타령, 사랑과 전쟁에 나올 전형적인 욕먹는 시어머니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원에게 암덩어리를 선사했던 시모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다를 선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주인 강지원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모두 박민환의 내연녀이자 강지원의 절친이었던 정수민이 겪게 되거든요. 시모의 모든 폭언과 망언을 결국 수민이 다 받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한테 복수 안 하면 지원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전생에 받은 게 있는데 이 시모한테 복수하는 걸 누가 해준다? 바로 진짜 도른자 중에 도른자인 정수민이 하는 거죠. 지원이가 복수 플랜을 짜고 함정을 놓으면 악역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다가 폭망하니까 지원이 손 안 더럽히고 복수해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 지원이는 고상하게 그냥 자기 꿈 이루고 땀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땀남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남편이었던 박민환이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뿌린 다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하고 속이 안 좋아지는 카푸치노라고 한다면 남주 유지혁은 한약처럼 쓰지만 그 씁쓸함 뒤에 고소함이 있는 아메리카노라고 볼 수 있어요. 일할 땐 시베리안 허스키였다가 내 여자 앞에서 웃을 때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되는 남자. 어떨 땐 호시탄탐 짝짓기를 노리는 늑대가 되는 남자. 어떤 소문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지원의 말만 믿는 남자. 농담 한마디 못하는 원칙주의자라 재미도 없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전부를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남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자인데요. 여주가 너무 멋진 캐릭터이다 보니 초반에 남주의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작가님이 소설 초반에 떨어뜨려 놓은 떡밥들을 잘 주워서 기억하고 있다 보면 소설 후반부 남주 유지혁의 서사에 눈물을 펑펑 흘리실 거예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짧게만 언급하자면 남주와 여주는 하트가 그려진 만원짜리 지폐로 엮여있는 사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드라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개막장 요소, 타임슬립, 권선징악, 스릴러, 코믹, 에로, 액션, 로맨스, 재벌가, 재혼 뭐 재밌는 거 다 모여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통쾌한 사이다 복수물을 원하신다면 올여름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추천합니다.